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 차단막이 쳐진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서라도 마음을 모아야겠죠. 오늘 노동계와 경영계 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데 처음 합의했습니다. 이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어려움을 나누는 만큼 하루빨리 일자리가 정상화돼야겠죠. 그럼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300여 명이 추가돼서 확진자는 모두 6,600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44명이 됐습니다. 어제만 20명이 퇴원해서 격리 해제도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에 대한 검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감염은 어느 정도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신천지교회 외에도 요양병원이나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단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제2의 대남병원 사례가 우려되는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 소식 김재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는 모두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밀접 접촉자 일부에서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가족이나 이제 접촉자들 이렇게 검사를 다시 이제 또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2명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도. 푸른 요양원을 비롯해 도내 6곳의 집단 거주 시설에서 1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노인 시설에서의 대량 감염이 제2의 대남병원 사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단생활시설로부터 코로나19가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500여 개 시설에 대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일단 격리 조치를 통해 외부 확산을 막으면서 질환이 있는 입소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할 방침입니다. 대남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코트 격리해가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원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위중한 환자는 전담병원으로 보내고 이를 위해 현재 입원해 있는 경증 환자들 일부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계획입니다. 경증 환자는 3개월여원에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중증 환자는 긴급하게 응급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하지만 이송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진료 대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